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1번째 이야기. 시냇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 애는 즐거운 여름을 보냈고 순간마다 진심으로 즐겼다. 앤과 다이애나는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연인의 오솔길, 두루아스샘, 버드나무 연못, 빅토리아 섬에서 즐겁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마릴라는 앤이 매일같이 싸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다. 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 미니메이가 후두염으로 아팠던 날 왔던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한 환자의 집에서 앤과 우연히 마주쳤다. 앤을 꼼꼼히 살펴보던 의사는 입을 이죽이더니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통해 마릴라 커스버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대개 빨간머리 아이가 여름 동안 바깥 공기를 충분히 들이키게 하세요. 다음 단계로 활보할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책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릴라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마치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가는 앤이 폐결핵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앤은 생애 최고의 여유로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앤은 산책도 하고 노를 젓기도 하고 딸기를 따기도 하면서 마음껏 꿈을 꾸었다. 9월이 되자 앤의 눈은 총기가 가득하고 명민해져서 스펜서 베일의 의사 선생이 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 앤은 열정과 의지로 불타올랐다. 앤이 다락방에서 책들을 꺼내며 말했다. 저는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공부에 매진할 거예요. 오랜 친구들아, 너희들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 기뻐. 기약 너까지도 말이야. 마릴라 아주머니, 저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어요. 앨런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 이제는 경주에 나가는 선수처럼 들떠 있다니까요. 앨런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도시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낚아채갈지도 모른대요. 그럼 우리는 또 새내기 목사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앨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편이 낫다고 봐요. 제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저는 목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목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이 건전하다면요. 훌륭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마릴라 아주머니? 린드 아주머니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시고는 그런 말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미국에는 여자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대요. 아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캐나다는 아직 그 정도로 나쁜 물이 들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린드 아주머니는 여자 목사가 생기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신대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목사가 되어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사교 모임이나 티파티, 후원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여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잖아요. 전 린드 아주머니도 벨 장로님 못지않게 기도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연습하면 설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마릴라가 몸이 건조하게 답했다.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구나.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는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시잖니. 레이첼이 에이버니를 감시하고 다닌다면 이 동네에 사고뭉치는 아마 한 명도 안 생길 거야.
앤이 불쑥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이 문제로 요즘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서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나 앨런 사모님,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이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하고만 있으면 꼭 제가 엄청 못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정말 못된 말썽꾸러기라서 그런 걸까요? 마릴라는 순간 아리송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어댔다. 너가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구나. 나도 레이첼과 있으면 종종 그런 느낌을 받거든. 레이첼이 잔소리를 좀 줄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단다.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레이첼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시고 선량한 분이셔. 맡은 일은 또 얼마나 야무지게 하시는데.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을래요. 하지만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늘 그렇더라고요.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잘할수록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아져요. 매번 어떤 것이 옳을까 생각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죠.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도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 앨런 사모님, 스테이시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주위에 계시니까 전 잘 자랄 것 같아요. 잘못되면 그건 제 잘못일 테죠. 인생을 여러 차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다시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2인치나 컸어요. 길리스 아저씨가 루비의 생일 파티에서 제 키를 재주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제 드레스를 길게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짙은 초록색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치마에 주름을 잡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번 가을에는 주름 치마가 유행이잖아요. 조시파이는 치마들이 몽땅 주름 잡혀 있어요. 저도 이제는 주름 치마가 있으니 공부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주름을 잡아줘서 다행이구나. 마릴라는 마음을 놓았다. 스테이시 선생은 에이버니 학교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다시 학업에 매진했다. 특히 킨스 입시반 아이들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다. 내년 학기 말에 있을 운명의 입학시험은 이미 아이들의 앞길에 옅은 그림자를 들이었고 입학시험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자아냈다. 만약 시험에 불합격한다면 그해 겨울 애는 깨어있는 내내 이런 악몽에 시달렸고 심지어 일요일 오후조차도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길버트 블라이스의 이름이 1등에 오르고 자신의 이름은 아예 빠진 합격자 명단을 비참하게 바라보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즐겁고도 바쁜 가운데 훌쩍 지나가 버렸다. 공부는 재미있었고 경쟁은 치열했다. 사고와 감정, 열의로 가득 찬 신선하고도 놀라운 미지의 세계가 앤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언덕 너머 언덕이 나타나고 알프스 위에 알프스가 솟아났으니 모두 스테이시 선생 덕분이었다.
그녀의 능숙하고 섬세하며 관대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해 주었다. 기존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혁신적이어서 고정관념이 심한 린드 부인과 학교 재단 이사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공부 이외에도 애는 사교의 폭도 넓어졌다.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해준 조언을 마음에 담아둔 마릴라는 애니 이따금씩 외출을 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았다. 토론 클럽 활동이 왕성해져서 공연도 수차례 열었다. 어른들의 사교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파티도 한두 번 열렸고 썰매와 스테이트를 타면서 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애는 쑥쑥 커갔다. 어느 날 마릴라는 앤과 나란히 걷다가 앤이 이제는 자신보다 키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앤. 마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릴라는 앤이 자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섭섭했다. 마릴라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꼬마아이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키가 훌쩍 크고 진중한 눈빛을 지닌 15살 소녀가 서 있지 않은가. 사려 깊은 눈매와 도도한 자태까지 갖추었다. 마릴라는 꼬꼬마 시절의 앤만큼이나 숙녀가 된 지금의 앤을 사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앤은 다이애나와 기도 모임에 갔고 홀로 황량한 석양을 받으며 있던 마릴라는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을 쏟고 말았다. 램프를 들고 오던 매슈가 그런 마릴라를 보고 깜짝 놀라서 빤히 쳐다보자 마릴라는 눈물을 쏟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숙녀가 된 거 있죠. 내년 겨울이면 우리 곁을 떠나겠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주 올 텐데 뭘 그러니? 그때쯤이면 카모디에도 기차가 지나갈 거라고. 매슈가 위로했다. 매슈에게 앤은 예나 지금이나 4년 전 6월의 어느 날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데려왔던 작고 열의에 찬 꼬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과는 다르죠. 거봐요. 남자들은 모른다고요. 마릴라가 침울하게 말했다. 애는 육체적으로만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말수가 줄었다. 물론 예전처럼 생각하고 공상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확실히 말수는 줄었다. 마릴라가 이를 눈치채고는 앤에게 물었다. 예전에 비하면 말도 별로 없고 이제는 거창한 단어도 잘 안 쓰는구나. 무슨 일 있니? 읽던 책을 내려놓고 얼굴을 붉히며 앤은 조금 웃어댔다. 그리고 꿈을 꾸듯 창밖을 내다봤다. 담쟁이 덩굴이 봄 햇살을 받으며 빨간 꽃봉오리를 피워내고 있었다. 앤은 생각에 잠긴 듯 집게 손가락으로 턱을 살포시 누르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예전만큼 떠들고 싶지 않아졌어요. 깊게 생각해낸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마치 보물처럼요. 제가 털어놓은 생각들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괴상한 취급을 받는 것도 싫고요. 거창한 단어들은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안타깝기도 해요. 이제는 그런 말들을 써도 될 만큼 컸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재미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배울 것도 할 것도 생각할 것도 너무 많아서 거창한 단어를 쓸 시간도 없고요.
게다가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간결한 문장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래요. 작문을 할 때도 간결하게 쓰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거창한 단어들을 생각해내서 글에 잔뜩 쏟아내곤 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런 단어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간결하게 쓰는 게 더 낫다는 말도 이해가 돼요. 이야기 클럽은 잘 되고 있니? 한동안 근황을 못 들은 것 같구나. 이야기 클럽은 없어졌어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젠 지겨워졌고요. 사랑과 살인, 도피나 미스터리 이야기를 쓴다는 건 한심한 일이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장문 연습으로 이야기를 써보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에이버니 마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날카롭게 각자의 글을 비평하라고 하시죠. 제 글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제 글이 이제껏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찌나 부끄러운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날카롭게 비평하는 훈련을 할수록 글을 더 잘 쓰게 될 거라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학 시험까지 이제 겨우 2달 남았구나. 잘 될 것 같니? 그러자 애인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괜찮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성적이 바닥을 치죠. 열심히 공부했고 스테이지 선생님도 꼼꼼히 지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저마다 취약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제게는 당연히 기하고요. 조씨는 산술, 무디 스퍼전은 영국 역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6월에 입학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들로 모의고사를 치르겠대요. 그리고 까다롭게 채점하실 거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죠.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만날 악몽을 꾸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합격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마릴라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면 되잖니? 아, 그렇게는 할 자신이 없어요. 불합격은 너무 수치스러워요. 특히 다른 아이들이 합격한 상황에서 저만 떨어진다면요. 저는 시험 때 긴장하는 편이라 시험을 망칠까 걱정이 돼요. 제인 앤드루스처럼 담대했으면 좋으련만. 그 애는 무슨 일이 생겨도 끄떡 없더라고요. 한숨을 쉰 애는 산들 바람과 파란 하늘, 그리고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 정원에서부터 겨우 눈을 돌리고는 책에 집중했다. 봄은 또다시 올 테지만 이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그 봄을 만끽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